전국 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로 칭해봤는데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퐁당퐁당 평일에. 그러니까 지역 활동 하셔도 될 텐데. 맞아요. 자, 첫 질문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토요일 날에도 만일 거부권이 이송되면은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로 내일 김 의원님 다시 또 재표결을 바로 붙입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말고 네. 금요일 날 바로 붙이네요. 네, 금요일 날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한 것, 네. 본인 스스로 또는 김건희 배우자와 관련해서 죄가 있다는 걸 자인한 거 아닌가 싶어요. 당신이 얘기했던 걸 돌려주고 싶은데,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 아니냐. 네. 이 특검은 사실 김건희 특검법은 배우자와 아주 관련이 되고 그 안에는 한 8가지 그 의혹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과 또 연관이 있는 특검법인데,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했다는 것은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 국민들의 그 분노가 지금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특검을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4일 날 재의결에 들어가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혜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죄를 지어서 거부한 거는 제 기억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그때 대장동 특검할 때 거부했던 게 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나 싶은데, 그처럼 이제 죄를 지어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이 법적 요건이 도저히 안 맞아서 네. 거부할 수밖에 없거나 또 거기다 이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진실을 그 왜곡하고 오도할, 네. 여론을 오도할 염려가 있을 때는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보면은 그 특검 임명권을 갖다가 야당이 갖고 하는 것도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회의 대표가 아니라 야당의 대표가 네. 되기 때문에 정파적인 검사가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도 문제지만은 그 특검이 수사 대상을 쭉 나열한 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가지고 이미 사실상 내용적으로 무혐의 처분 난 걸 다시 가져오거나 네. 아니면은 이번에 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처럼 이제 이거는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법적으로는 이 법 자체가 네. 처벌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평 사건처럼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또 수사 대상으로 넣은 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이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제2 요구 오면은 그걸 다시 이제 조정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꾸로 더 안 되게 더 거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건 더 논할 여지도 없고, 지역화폐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현금 살포를 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이제 천정부지가 돼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죽을 판 아닙니까? 장사도 안 되고 외식도 못 하고. 그런데 거기다 또 퍼주자고 하면은 이거는 그 돈이 이제 퍼주자고 하는 사람 자기 주머니에 나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다시 갚아야 될 빚인데 거기다 물가 올라가면은 준 것도 헛일이에요. 물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거기다 얼마 더 얹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저만큼 물가 올라버리면은 똑같은 건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정부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국민 생각하고 나라 생각해서 국정 운영하면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좀 숙고를 해야죠. 숙고를 하고 여야 간의 의견 조정도 하고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또 재표결 들어간다고 하는 건 이거는 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정치 공세라는 것밖에 아닌 거죠. 네. 지금 대통령 거부권은 물론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거기는 자세히 보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다 행사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히 이해 충돌과 관련이 되잖아요. 본인 배우자에 관계된 김건희 특검법, 본인과 관계된 또 최혜병 특검법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사실 떳떳하면은 특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고 털고 가야 되는 것인데 본인들 스스로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총선 때도 그 심판을 받아서 1차 총선에서 좀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국정기조 바꾸지 마라, 바꾸라 이런 그 총선의 민심도 있었고 탄핵 청원도 143만 청원이 있었잖아요. 이런 민심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마이동 품격으로 도대체 그 국민의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네.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도 국민의힘의 대체적 기류라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일 재표결 갔을 경우에 이제 이탈표가 있을 것이냐인데 예. 대통령께서 오늘 이제 그 원내대표단하고 상임위원장단 초청 만찬을 합니다. 예.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뭐 조금 뭐 그 의도가 담긴 그런 만찬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대감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꼭 일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네. 뭐 민주당이 지금 정기국회를 지금 탄핵국회로 만들려고 네, 네. 하잖아요. 거기다 또 국정감사는 또 김건희 국감으로 딱 해가지고 네. 그냥 그 여론몰이를 하려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엄중한 이 정기국회가 되고 네. 있고 국정감사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여당 숫자도 적은데 네. 여당이 그런 그 시국 인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정말 분발해서 제대로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걸 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네. 정기국회 앞두고 이런 일은 늘 하거든요. 저도 네. 박근혜 대통령 때 네. 재선 간사를 하면서 예. 그때 청와대에 가서 만찬해서 문재인 네. 대통령 때는 그 교육위원장으로서 또 네. 여야 다 같이 가가지고 오찬도 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근데 이제 원내대표는 가는데 당대표가 빠져서 네. 혹시 이게 당대표 패싱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만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당대표 표식 논란은 지난번 만찬에 이미 나왔죠. 네. 그 공개 발언 안 시킨 것 때문에 나왔는데 그때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은 원내 사안이지 않습니까? 네. 정기국회. 원내 사안이다. 그러니까 원외는 거기 한 번도 안 갔을 거야 아마. 다 위원장, 네. 원내 지도부하고 상임위원장 또 간사. 네. 네. 딱 그 현역 의원들만 간 거예요. 그 정기국회에 참여하고 국감에 참여하는 그 의원들만 참석한 거였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저 대표를 부를 이유도 이전에 안 불렀다면 또 모르겠지만 네. 부를 이유도 없고 대표는 지금 여기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별 이슈가 아니고 그 대통령을 따로 만나가지고 한번 보고도 드리고 좀 시국에 대해 상의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걸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행하시느냐 그것만 이슈지 뭐 그 원내 지도부 만찬 자리에는 굳이 대표 갈 필요 원내 대표 갈 필요 없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탄핵 국정감사다라고 하는데 거기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국정감사는 국회의 고유한 역할과 임무입니다. 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국정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초를 들어서 바로 잡게 하는 것이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런데 마치 탄핵 국정감사로 몰고 가고 있고 국민의힘 스스로 그 국회의원이 되길 포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감사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면. 그리고 오늘 저녁 만찬은 저는 표단속 만찬이라고 봐요. 이제 탄핵 8명만 이탈표 나오면은 통과되잖아요. 그래서 표단속을 해야 되니까 원내 그 대표를 비롯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고 당대표를 패싱했다. 당대표가 사실은 그 면담을 하자고 했더니 조와 한 발 더 나가서 당대표 빼고 한 번 더 해. 똥꼬집. 방송용으로 똥꼬집이라는 말은 좀. 똥꼬집은 그렇고 그 하여튼 고집불통 네. 이거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것은 당대표의 위상이 그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그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번에 그 8표에 대해 두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친한 의원과
친윤 의원들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 친한 의원들 중에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표 단속을 하기 위한 이런 만찬인가 싶어요. 지금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의료대란 때문에 목숨이 경각인데도 뺑뺑이를 돌고 있는 처지에 만찬만 즐기고 계세요. 지금 고기 메뉴 챙기면서 만찬 즐길 때가 아닙니다. 특검 받고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 불러서 이렇게 만찬하면서 봐주세요 하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 좀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국감을 탄핵 국감으로 한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이 그렇게 딱 그냥 그 좌표 설정을 해놓고 정기국회 전체도 2016년 정기국회 그때 국감을 다시 좀 리바이벌 하려고 딱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바로 빌드업, 축구로 말하면 빌드업하고 하는 과정이 다 똑같아요. 네. 그때 최순실 국감하고 그렇게 국회 해가지고 탄핵으로 연결시킨 걸 지금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장외에서도 그때처럼 똑같이 네. 움직이잖아요. 민노총이 움직이고 탄핵 뭐 행동연대 움직이고 하는 게 그리고 거기다 민주당 의원들이 또 참여하고 네. 지금은 또 개인적 차원에서 참여한다고 그런 것도 그때와 똑같아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갔거든요. 네. 그 수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 말자는 게 우리 입장이고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민주당인 거죠. 네. 국민의 의혹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얼마나 향해 있습니까? 지금 8가지 공천 개입에서부터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말도 많이 의혹이 나올 때마다 늘 주연 배우가 김건희 여사인 것이고 그럼 그것을 국정감사 때 당연히 따져봐야 네. 되는 겁니다. 그럼 마침 다음 질문도 관련해서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사의 사과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신지호 의원 같은 경우 여론의 분노를 낮추는 식의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라디오에서 이분이라고 사과를 안 하고 싶겠나 논란의 중심에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덕수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사과란 단어를 썼습니다.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자, 김 여사의 직접적인 사과나 입장 표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사과하신 거는 그대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 사과는 이제 배우자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데 대해서 본인이 그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네. 사후에 빨리 그거를 수습을 한다든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좀 죄송한 마음을 네네. 이제 표출한 거고 김건희 여사하고 영부인의 이 사과는 또 당사자로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서 당사자에 대해서 또 실망한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인 것 같고 대선 과정에서도 김건희 그 당시 이제 후보 부인 자격으로 언론 앞에 서가지고 생중계하는 네. 상황에서 네. 국민들 앞에서 이제 사과한 적도 있었고 그게 평가절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그 당시로 느끼기에는 분명히 그거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국민들이 받아들인 느낌도 틀렸고 그래서 박빙의 승부에서 결국은 이기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영부인의 그 이슈까지 또 국민들한테 이제 걱정을 끼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배우자로서 내조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부담이 있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도의적으로. 또는 도의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실망한 네. 영부인에 대한 기대치에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망하는 부분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좀 풀고 가야 된다. 풀 필요가 있고 그럼 뭐 또 그걸 시기는 고민을 예. 하시지 않나 싶어요. 시기가 언제가 좋다고 보세요? 당장 아니면 이런-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 정리가 되고 난 뒤에 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네. 한데 네. 그러니까 수순 절차적으로 보면 그게 상식적인데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 더 떨어지면은 동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걸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시기를 따지지 말고 네. 판단은 국민들은 좋다. 지금이라도 그 이야기를 네. 진솔한 그런 그 사과나 유감 표명을 듣고 싶어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네. 더 끌지 않고 지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인데요. 자,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쨌든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한 거라도 최고 형량을 구형한 건데 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분노스럽고요. 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 야당 대표에 대한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라고 봅니다. 네. 막강한 대선 주자를 떨어뜨려야 뭔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검찰은 사실 법과 정의의 수호자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과 형평성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국민들은 많이 자제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보면은 서로 경쟁하듯이 정치 검찰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하게 보여요. 2년 구형하니까 좋아. 이번에도 최대 구형 3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이없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첫 번째 2년 구형했던 것도 생각이라든가 이런 사고의 문제를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형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3년 구형한 위증교사 이것은 사실 녹취록을 지켜보면은 한 30분짜리 녹취록 전부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위증하지 마라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건데 위증교사로 둔갑시켜서 이렇게 3년 구형하는 이런 검찰의 형태 전형적인 정치 검찰이고 역사의 심판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검찰들의 형태가.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른 문제도 있지만 위증은 법원에서 굉장히 그 엄하게 다루는 이유가 위증은 판사를 속인 죄입니다. 네.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도록 그 속이고 호도한 죄입니다. 검찰이 그래서 사법질서 교란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썼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법학에서도 각종 범죄 유형을 이제 나눌 때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죄,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죄,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 그런데 위증은 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입니다. 개인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게 아니고 국가 공동체 전체의 기능을 훼손한 죄.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위증을 한 거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근데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교사를 받아가지고 위증한 게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유죄 나올 게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10개월에서 3년까지로 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하게 보는 건데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3년이 상한이 그게 말이 되냐 5년 이상으로 해도 부족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만큼 중요한 범죄인데 그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봐주었던 유창훈 영장판사조차도 위증죄는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명되었다 이렇게 소명됐다는 게 입증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인데 판사가 보면은 검사로 마찬가지지만 판사가 보면 이게 만약에 위증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검사 사칭으로 자기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경기지사가 2018년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검사 사칭으로 150만 원 벌금 유죄 판결 받은 거는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1심, 2심, 3심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 위증 때문에 김진성진가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대로 최철호 PD, KBS PD하고 자기하고 공범인데 최철호 PD를 기소해서 빼주고 여기에 다 이재명 후보 시장에게 다 덮어 씌우기로 했다고 이렇게 위증을 해주는 바람에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판사들이 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할 만도 하네, 억울하네 이래가지고 받아줬는데 알고 보니까 위증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유죄 나올 걸 무죄로 했고 본인은 엄청 피해를 만약 거기에 유죄 확정을 받았으면 경기지사도 박탈되고 대선도 못 나오고 국회의원도 못 되고 당대표도 못 됐을 텐데 본인은 엄청나게 덕을 본 거죠. 그 대신에 판사는 대법원까지 오판을 하게 된 겁니다. 오심을 하게 됐고 국가사법이 이게 무너진 거죠. 위증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엄하게 그래서 오죽하면 유창훈 판사 같은 사람도 이건 사실상 유죄라고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저렇게 국감이나 이렇게 정기국회를 이렇게 탄핵으로 막 몰아붙이는 재표결도 오자마자 바로 표결 붙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유죄를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거의 다 염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11월 그거는 이제 그 문제 11월
25일. 예. 15일. 예, 15일. 15일. 예. 25일입니다. 요거는 예. 25일이니까 예, 예. 20일 선거공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네. 요거 한 말씀 더 네. 하면은 이재명 대표께서 그때 그 토론회에서 150만 원 그거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나는 억울하다. 네. 그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검사 사칭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렇지만 그 당시 형은 인정은 하지만은 네. 억울하다라고 됐던 것이고요. 여기서 최근에 위증 논란과 관계된 김진성 씨는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친한 관계가 아니라 경쟁자 전 시장, 예. 상대방 전 시장의 그거였어요. 자기하고 껄끄러웠던 관계 상대방에게 어떻게 위증 교사를 합니까? 그래서 그때 보면은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진짜 그냥 있는 대로 해주세요. 기억을 좀 되살려서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는 거고 있는 그대로를 12번이나 써요. 30분 동안에. 그리고 검찰이 이걸 짜집기 위해서 한 7, 8분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유리한 거는 검찰이 싹둑 뺐어요. 예를 들면은 뺀 것이 예를 들면 사건 그날 통화할 때 우리 김 비서관님이 안 본 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고 안 본 거 할 필요 없고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였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쭉 30분을 여러 번 한 번 들어보면은 이거는 위증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달라는데 이것이 검찰이 가서 위증교사로 둔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선거공판 있는 그대로 기다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하라고 네. 딱 걸쳐놓으면서 있는 그대로가 뭔지를 자기가 딱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달라고 할 필요가 변론 없거든요. 요지서 보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네, 네. 이야기할 필요가 아니요, 없거든요. 그냥 자기 기억대로 그거는 이야기하면 되는데 있는- 이렇게 사실관계 이렇게 아니냐라고 아니요, 이렇게 말해주면 사실관계 좋겠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2002년도인가 오래전 얘기예요. 2000년 20년 전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니까 그럼 자료를 알겠습니다. 보내줄 테니까 네. 그때 그 여러 가지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기억을 되살려야 되잖아요. 20년 전에 어떻게 기억을 제대로 합니까? 기억의 문제를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3년 이렇게 정치검찰의 이 전형 아마 역사의 심판을 검찰들은 이러한 행동을 꼭 받을 것이다. 어떻게 정치 검찰들이 어떻게 정치의 하수인이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검찰들이 네. 지금 너무나 분노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이런 식의 그 법원에서 구속 영장 발부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주 우려, 네. 증거인멸 우려에 이 가담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누구 도망가라고 막 유동규 보고 도망가라고 그러고 또 뭐 휴대폰 또 버리라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뭐 김영국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생 교사하다가 또 이런 부분을 다 구속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일이 너무 예. 많아요. 제가 알겠습니다. 법조 토론은 아니니까 예. 다음 시간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투세 문제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이 금투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단독 보도가 떴거든요. 지난 29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데 김병조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습니다. 지금 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인가요? 29일 날 네. 뭐 비공개로 토론을 하긴 했지만은 이것은 이제 의총이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열립니다. 의총에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음 이것은 오래 끌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총에서 결정을 하고 그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총 끝나면은 조금 빨리 이것을 결론은 내리자라는 까지는 공감이 됐고요. 뭐 다른 거에 공감보다는 의총에서 아직 우리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아직 바가 안 없다. 하셨다. 네. 의총에서 결정한다.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이제 MBN과 인터뷰에서도 이제 약간 유예 쪽으로 이제 밝혔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유예하면 또 2027년 대선이 되면 또 유예하느냐 마느냐 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번에 그냥 아예 폐지해버리는 게 어떠냐는 게 이제 지금 기류라는 언론의 보도가 많습니다. 이 네. 부분은 아무래도 최고위원이시니까 조금 기류를 알 것 같은데. 금투세는 우리 당 의원들은
대다수가 동의해요, 사실은 네. 검투제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경제가 안 좋습니다. 네. 특히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고요. 예. 지금 이러한 원인은 그 윤석열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게 맞느냐, 유예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네. 것이고요. 그래서 일부 유예하자는 쪽은 좀 시장 사정이 좋아지고 네. 경제가 좋아지면은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의견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기 예.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너무 나빠져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보완책을 또 상법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더라고요. 네. 종합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네. 의총에서 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